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바로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백제의 위기 극복과 중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과서 28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교과서를 보면은 이와 같은 사진이 나와 있죠.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백제 때 만들어진 토성 자리입니다.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풍납토성이라고 해서 백제의 초기 수도로 여기고 있죠. 이처럼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이 한강가에 이제 수도를 마련함으로써 강과 바다를 통한 이 교류를 통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고, 중흥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였었죠? 네, 그렇죠. 바로 백제였죠. 백제. 그래서 이 백제가 고국 원앙을 전사시킨 이후에 고구려와 백제 사이가 극도로 악화되어서 이후에 고구려가 백제 왕을 죽이는 사건도 발생을 했죠. 자, 그러면 오늘의 오록입니다. 자, 백제 초기 무덤인 석촌동 고분은 고구려 초기에 많이 조성된 돌무지 무덤과 유사하다. 이는 백제 건국 세력이 점점점. 자, 이 점점점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이는 백제 건국 세력이 바로 고구려 계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무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보수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 집단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고분의 모습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이와 돌무지 무덤과 유사한 고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를 봅시다. 첫 번째, 백제의 건국과 체제 정비를 통한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구려의 것을 알아봤는데 백제의 것은 어떤지 살펴보고요. 다음 두 번째, 백제가 펼친 대외교류 활동의 모습을 말하고 중흥의 노력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해상 활동이 활발해서 대외교류에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대외교류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찾기인데요. 여러분이 나와 있는 교과서 내용 중에 고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다 찾은 사람은 이제 설명을 듣는데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고자가 애고자, 그다음에 무덤 분자를 합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대에 만들어진 무덤을 고분이라고 하죠. 뭐 옛날에 만들어진 무덤이 되겠습니다. 흔히 이 고분은 삼국시대나 뭐 남북시대의 고분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저작권과 관련해서 수업 시간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속으로인데요. 백제 초기의 고분 문화가 나와 있죠. 자, 이 왼쪽에 있는 게 중국 지린성에 있는 산성화 고구려 고분군입니다. 바로 이제 백제 지배층들의 무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자,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석촌동 고분이죠. 이 원래 석촌동에도 많은 고분들이 있었지만 서울의 개발 과정에서 많이 파괴되어서 현재는 일부만 이렇게 남아 있죠. 자, 그런데 이 같은 모양의 고분 양식이 의미하는 것이 아까 집에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이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네. 자, 백제는 본래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백제가
백제 건국 세력이 자 고구려를 떠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마한의 변두리에 자리를 잡은 소국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백제가 앞으로 강력해지려고 한다면 마한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백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이제 왕권을 강화시켜서 이 강력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바로 고이왕입니다. 자, 고이왕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관등과 관복 색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지배층이라고 하더라도 이 국왕을 중심으로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정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면 위계 질서의 맨 위에는 바로 이 국왕이 있기 때문에 이 국왕 중심의 위계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 힘이 세지니까 주변에 있는 마한의 소국들을 복속시켜 버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체제가 안정이 되니까 근초고왕 때 본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했죠. 그래서 이 근초고왕은 마한의 남은 세력들을 완전히 편입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낙랑군의 땅, 즉 지금의 황해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공격한 결과 이때 고구려 왕이었던 고국 원왕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때부터 고구려와 백제가 형제 관계였지만 원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남조의 동진과 그 다음에 외와의 교류를 통해서 이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주변국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 체제를 정비하고자 했었죠. 그 다음에 침류왕은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세 명의 왕이 백제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왕이었죠. 그 다음에 Q&A. 자, 백제가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번 시간에 배운 광개토대왕도 근초고왕이 활동할 당시 전성기 때는 아직은 어린 아이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래서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힌트를 주자면은 선생님이 맨 처음에 보여준 그 토성 사진이 있죠? 풍납 토성 사진이 있잖아요. 자, 그것에 있는데, 네, 그렇죠. 바로 이 한강을 이용해서 바다로 나가서 중국과 교류를 함으로써 선진 문물을 가장 먼저 수용했기 때문에 이 왕권 강화가 이루어져서 그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었죠. 다른 나라들은 아직 그러한 체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서 이 백제에게 밀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백제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수도를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남쪽으로 피난을 왔죠. 만약에 고구려가 쳐들어온다면 이제 백제는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웅진 시기. 이 웅제는 백제가 피난을 온 수도인데요. 자, 당시 동성왕은 이 고구려에게 대항하고자 신라 왕실과 혼인을 맺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성왕과 신라 왕실은 사돈지간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구려의 남하를 막으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이 있습니다. 자, 동성왕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다가 이에 반발한 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던 이 무령왕이 급히 귀국을 해서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란을 진압을 하고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에 22개의 통치 기구인 22담로를 설치해서 왕족을 파견해서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되찾고자 하였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남조에 있던 양나라와 교류를 해서 이 양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하고자 했었죠. 자, 여기 보니까 무령왕릉이 나와 있죠. 자, 이 무령왕릉을 보면은 당시 백제의 대외교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령왕릉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고요. 이 벽돌 무덤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양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양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낼 정도면은 당시 얼마만큼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 했는지 그 노력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관은 일본에서 자라는 금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백제는 일본과도 활발한 대외 교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왕의 관을 짜는데 일본산 이 나무를 사용했잖아요. 자, 그런데 백제 왕릉 중에 유일하게 무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무령왕릉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무언가가 얹혀 있는데 이 중에 보면은 저기 그 지석이라고 해서 글씨를 새겨 놓은 돌이 있거든요. 납작한 돌인데 거기에 이 무덤의 주인은 바로 무령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다른 무덤은 이러한 표시가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령왕만 유일하게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도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당시 그 우리 옛것에 대한 연구 조사가 활발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일본 사람들이 약탈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물건들을 도구를 해가지고 일본으로 많이 빼돌렸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것들도 밝히는데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지금 무령왕릉뿐만 아니라 다른 왕릉들의 주인도 알게 돼서 보다 우리가 역사를 풍부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많이 안타깝게 돼버렸죠. 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무령왕릉의 모습인데요. 이것도 역시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한강유역은 백제가 시작된 곳이죠. 그래서 백제 사람들한테 한강유역은 남다른 곳인데 현재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유역을 되찾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역시 왕권을 강화시켜야겠죠. 예,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이때 성왕이라고 하는 왕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무령왕 때의 웅지는 이제 좁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백제의 힘이 세지니까 그 세진 힘에 걸맞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넓고 평평한 사비로 지금의 부여로 천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성과 웅진, 사비가 각각 백제의 수도였는데 이들 수도의 이점은 자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강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바다와의 연결성이 좋아서 대외 교류를 하기에 적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제는 보통 이 한강이나 금강가를 끼고서 이 수도를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왕은 이제 그 체제 정비를 했는데요. 나라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에는 22개의 부처를 설치하고 수도는 다섯 개의 부, 그 다음에 지방은 5개의 방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라의 진흥왕과 함께 싸워서 한강 하류를 일시적으로 회복하기도 했죠. 네. 근데 나중에 다시 신라에게 빼앗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 신라 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장에는 백제와 관련된 문화유산은 없을까? 자, 광주에는요, 백제와 관련된 유적지로는 바로 광주 울림동 석실고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어디냐면은 학교에서 이제 풍암 사거리에서 이제 버스를 타면 진호 17번을 타면 저기 산수 오골 쪽에서 내려가지고 울림 50번을 갈아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울림동 석실고분 앞에서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분은 본래 이렇게 열려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철문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앞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와서 보면은 이게 좁아요. 왜 좁냐면 당연히 관을 설치하려고 만든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실제 거주할 수는 없어서 좁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러한 돌을 옮기고 땅을 이제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흙을 옮기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시 지배층의 위세를 볼 수 있기도 하는데, 자, 이처럼 광주 울림동에 백제 양식의 석실 고분이 조성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아까쯤에 뭐 무령왕이 22담로를 설치해서 이 뭐 지방을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 광주에도 이 백제 지배층이 내려와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백제계 석실 고분이 조성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 백제의 성장과 위기의 중흥은, 자, 이것의 변천과 관련이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수도였죠. 한강 유역에 자리 잡았을 때는 백제가 성장을 하고, 그런데 이 수도를 빼앗기자 위기를 맞이해서 이 공주의, 즉 웅진의 자리를 잡았죠. 자, 그러다가 이제는 중흥을 하기 위해서 사비, 즉 지금의 부여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죠. 따라서 백제의 성장과 위기 중흥은 수도 변천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형사평가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백제의 체제 정비 과정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이 백제의 업적을 가진 왕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중앙 집권에 기여했던 왕들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자, 고이왕은 불교를 수용하였다. 자, 불교를 수용한 왕은 그렇죠. 침류왕이죠. 그다음에 침류왕은 마한의 소국을 복소시켰다. 예, 틀렸죠. 이 침류왕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고이왕이죠. 그다음에 마한의 남은 세력을 복소시킨 왕은 네, 바로 근초고왕이죠. 그다음에 4번 4번에 관등과 관복의 색을 정비한 것은 그렇죠. 바로 이 고이왕이죠. 그 다음에 5번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왕은 바로 근초고왕이니까 답이 5번이 되죠. 그 다음에 형상평가 2번을 봅시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왕. 자, 중앙에 22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한강하류를 일시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자, 이 왕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성왕이죠. 예,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삼국통일의 주도권을 잡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신라가 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 그에 따른 이 역사적인 의의는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